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선생님이 보내준 링크 영상은 잘 봤었죠? 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해하지 못한 한두 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한두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네요. 자, 5.4단원은 Sampling Distribution and the Central Limit Theorem입니다. 표본의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 배울 내용은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에서 추출한 임의 표본의 평균 사이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표본 분포라는 것은 크기 n의 임의 표본이 모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추출될 때 형성되는 표본 통계의 확률 분포랍니다. 그리고 표본 통계량이 표본 평균이면 분포는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본 통계에는 표본 분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설명은 뒤로 하고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활동은 이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 population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이거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죠. 자, population은 전체가 있고요. 근데 이 전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다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면 좋긴 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population 중에서 일부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을 선택해서 그것의 평균을 통해서 이 전체 population을 추측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하지만 사각형은 전체를 의미하는 population이고요. 이 각각의 동그라미들이 있죠. 이건 다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크기 n인 각각의 샘플들은 크기가 다 달라요.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10개를 뽑을 수도 있고 100개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크기가 다른 샘플이고요. 첫 번째 샘플 1의 평균을 x1바라고 두고 두 번째 샘플의 평균을 x2바, 계속해서 x3바, x4바, x5바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크기 n의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의 표본 추출 분포는 이 x1바, x2바, x3바로 추출이 되고요. 만약에 표본을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에서 만약에 교체해서 추출한다면 무한번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의 샘플민의 샘플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샘플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샘플들 있죠? 자, 다시 보면 이 x1바의 값, x2의 바, 이 값들의 평균들을 다 구했었죠. 그래서 이 x1바, x2바, 이런 얘들의 다시 평균을 했을 때 그 평균을 뮤 x바라고 표시하고요. 자, 그러면 그 뮤 x바가 뭐냐 하면 뮤와 같다는 겁니다. 이 뮤라는 건 population mea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과 이 표본 평균에 다시 그 평균을 낸 값은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시그마 x바의 샘플 민인 시그마 x바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이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을 나눠준 거와 같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샘플민의 분포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개념 설명만 들어서는 좀 내용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많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제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1번입니다. 자, 4명의 사람이 있고요. 식료품 쇼핑을 한 달에 몇 번 하는지에 대한 그 값이 파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한 번, 3번, 5번, 7번 쇼핑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확률 히스토그램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이 4명 중에서 2명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리플레이스먼트 한대요.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걸 2번 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2인 모든 가능한 샘플을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 각각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자, 그리고 이 샘플 평균들의 분포를 그러니까 이 평균들은 샘플 평균의 분포를 만들고요. 그렇다면 이 샘플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으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실제 파퓰레이션의 평균 표준 편차와 컴페어를 하랍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는데 실제로 그것도 주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파퓰레이션의 프라빌리티 히스토그램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데피니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확률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률을 이용하는 요 히스토그램을 활용해서 그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4명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가는 사람, 3번 가는 사람, 5번 가는 사람, 7번 가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뽑힐 확률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4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은 1 더하기 다 더해서 이렇게 4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이지만 확률을 이용한다면 한 번 가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0.25고요. 그 다음 2번 가는 사람 나오는 확률이 이런 식으로 2가 아니고 3이죠. 5. 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든 평균은 똑같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의 뮤는 평균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분산, 밸런스를 찾는다면 자, 어떻게 구했었죠? 각각의 자료에다가 빼기 뮤, 그 다음 제곱 곱하기 확률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요. 위에다 쓸게요. 자,
시그마 제곱은 1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4로 나누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 이렇게 되고요. 4분의 20이네요. 그래서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는 5가 되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은 루트 5가 되겠죠. 지금 책에 이 값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실제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샘플 평균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쇼핑을 가는 횟수가 1, 3, 5, 7이에요. 이게 파퓰레이션이고요. 이 중에서 크기 2인 샘플을 고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무작위로 꺼내는 거고요.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2명을 뽑을 건데 되돌려 놓기 때문에 1이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3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 5를 2번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여기 왼쪽에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뽑을 수 있는 게 4 곱하기 4니까 총 16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샘플의 개수는 16가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샘플에 대한 표본 평균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1, 2를 뽑으면은 평균 1이겠죠. 3, 3을 뽑았으면 3이고 7, 1을 뽑는다면은 평균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표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입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그래서 이 나온 값들의 평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값들의 평균과 이 값들의 분산, 이 값들의 표준 편차를 찾을 겁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표를 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냐 하면 각각의 그 샘플 민 있죠. 그래서 같은 수치들을 살펴보면은 샘플 민이 1이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총 16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니까 1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샘플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있네요. 그래서 2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2. 그리고 3이 되는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은 16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기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샘플 민의 평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 1이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16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자, 2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2니까 2 곱하기 16분의 2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1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전부 다 16이니까 16으로 통일하고요.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하고, 그 다음 이쪽은 계속 대칭이죠. 그래서 반복됩니다. 9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다 다음에 얼마죠? 5, 14, 28, 30, 54가 되네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의 분포를 나타냈을 때 그것의 평균이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걸 뮤x 바라고 나타내고요. 실제로는 이게 뮤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배웠던 성질을 실제 문제를 풀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건 지우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뮤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실제로 4였고 이게 파퓰레이션 민과 같다는 걸 방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밸런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또 이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값에서 값과 먼저 평균의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1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경우가 16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다 16으로 통일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0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 또 계층이죠. 그래서 16분의 9 더하기 8 더하기 3 0 그 다음 3 8 9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하자면 16분의 이쪽 다 하면 11 20이네요. 20 더하기 20이니까 40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8로 약분이 되니까 8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밸런스는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x바의 제곱,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은 2분의 5가 되고, 그럼 시그마 x바는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자, 아까 우리 파퓰레이션의 시그마가 얼마였죠? 루트 5였죠. 근데 지금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됐으니까 루트 n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또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좀 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The Central Limit Theorem입니다. 우리말로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데요.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의 추론 영역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정리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표본 평균의 분포와 실제로 파퓰레이션 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통계를 사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기가 n인 랜덤 샘플이 있고요. 일단은 n은 30 이상으로 뒀습니다. 자, 크기가 30 이상인 무작위 표본을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추출한 경우에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답니다. 정규 분포 기억나나요? 이런 모양 배웠었죠.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샘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모집단에 가까워진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규 분포를 따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든 표본 크기 n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population이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라면은 어떤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더라도 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한 평균을 가진답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분산은 실제로 population의 분산에다가 n을 나눈 것과 같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population의 표준 편차의 루트 n을 나눠준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 배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population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다 할지라도 표본을 30 이상으로 해서 만들면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항상 정규 분포가 되고요. 그리고 population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같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population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을 나눠주면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opulation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n의 크기와 상관없이 샘플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루트 n을 나눠준 값이 되고요. 자, 그럼 2번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느 대학교 학생들의 수면 습관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분석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은 6.8시간이고 표준 편차는 1.4시간이랍니다. 자, 랜덤 샘플 100개를 골랐고요. 파퓰레이션으로부터 각각의 샘플에 대한 평균을 조사했는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샘플 민의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으랍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그래프를 스케치하라 합니다. 자, 자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population의 평균 뮤는 6.8이고요. 시그마는 1.4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뮤와 같으니까 뮤 x바는 뮤와 같고 6.8이겠죠. 자, 그 다음 찾아야 될 건 뮤 시그마 잠시만요. 시그마 x바를 찾아야 되겠죠. 시그마 x바는 시그마의 루트 n을 나눠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1.4니까 루트 n, 지금 샘플의 크기가 100이니까 루트 100이 되겠죠. 그래서 1.4 나누기 10이 돼서 0.14가 되겠네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6.8이고 그 다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0.14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치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5, 6, 7, 8, 9가 있다면 일단 평균 6.8이니까 이쯤 있겠죠.
6.8에서 값이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0.14니까 많이 떨어지질 않겠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3번 보겠습니다. 20세, 20살의 운동선수들의 심박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림과 같이 평균은 135회, 그리고 표준 편차가 18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퓰레이션에서 크기가 사이즈가 4인 샘플을 랜덤하게 뽑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샘플에 대한 각각의 샘플의 평균에 대한 평균과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스케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퓰레이션의 뮤가 135고요. 그 다음 시그마가 18이었죠. 18. 자, 그러면 샘플의 민의 평균도 뮤와 같으니까 뮤 x반은 항상 뮤와 같으니까 13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그마 x반은 시그마에다가 샘플 개수를 나눠주면 루트 n을 나눠주면 되죠. 루트 4가 되고요. 그래서 18 나누기 2가 돼서 9가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평균들의 평균은 135, 표준 편차는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하면 일단은 평균은 135니까 135 그 다음 뭐 숫자를 임의로 쓸 수 있겠죠. 110 160 25 단위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표준 편차가 9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샘플 사이즈가 4인데 정규 분포로 그려도 될까요? 네. 파퓰레이션이 정규 분포일 때는 샘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항상 정규 분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안의 넓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장 중요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쉽지가 않아서 좀 얼마나 이해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궁금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학교 갔을 때 수업 시간에 직접 질문 받고 선생님이 대답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해한 만큼 남은 시간은 TIY 문제를 노트에다 풀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유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